저는 한국에서 열렸던 2013년 NNL 한국 조직위로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탈핵활동가이자 뉴스 프로그램 참가자로 함께했고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벌써 30이 넘었고 스스로 엄청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꽤나 어색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뉴스 프로그램 중 마지막 세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달받은 것은 3번의 뉴스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진행 방식이 바뀌면서 5월 19일 GCAA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세션만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GCAA의 민과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타가 각각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리는 GCAA의 활동들과 함께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대만에서 다시 불거진 핵발전소 재가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황 석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 제도가 있는 대만에서 8월 23일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심각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연설하고 SNS를 통해 알리고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바쁜 활동가의 삶의 대비를 나눴습니다. 에타는 핵발전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겪고 있는 들에 대한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탈핵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혹시 부정확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소위 무변 과학이 아닌 체현된 경험에 뿌리내린 지역을 서사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 이를 계기로 인류학 공부도 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에타는 회복하는 것이 25년이 지나면 핵발전소의 물리적인 구조가 사라지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사라지는 듯이 들리는 단어이지만 초상적인 감정과 미묘한 일상의 변화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에서는 가탄 핵발전소 대응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전후활동가 조슈아와 MBT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탄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고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교육을 높이고 청년들과 함께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가들은 청년으로서 위험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그리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꾸려내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가의 반대에서 시민운동, 환경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거의 테러리스트에서 취급될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리핀에서 열릴 2026 NNL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남겼고요. 국경과 언어, 또 투쟁을 넘어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청년 활동가들이 더욱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손해상이 자신의 경험과 운동에 대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손해는 후쿠시마 출신이고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자체가 작아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볼륨 최대로 키웠는데 우리도 안 들리잖아. 핵발전소에 대해 용기내서 발언하는 들고 있을게요. 전문가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안 들리지. 지금까지 가동을 추진하는 등 핵발전 진행을 도모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추가로 질의응답에서 손해상이 더 들려준 후쿠시마 피폭 피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해상과 같이 어린 시절 핵사고를 겪은 아이들은 갑상선암 등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청년들의 갑상선암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정부나 학교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부모도 이들의 피해를 차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고 때문에 이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저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청년이 만드는 한국에서 탈핵 운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션에 대한 발표를 맡을 탈핵 활동가가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발제하는 게 저라는 점에서도 좀 분명해 보이지요. 그리고 탈핵운동의 현장에 있는 전업활동가 중에 여성 청년 활동가는 아시다시피 둘이었다가 올해로 혼자가 되었고 생각보다 이것이 큰 외로움을 가져왔다는 것도 공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결이 절실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국가들, 대만, 일본, 필리핀 역시 청년들에게 탈핵운동이 주요한 이슈가 아님은 사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청년 정체성을 가지고 기후나 에너지 운동을 만드는 단체들은 기후위기, 탄소 예산, 그래서 기후소송이나 석탄발전소에 대부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나 인식은 매우 낮았죠. 때문에 각 국가에서 핵발전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는 경험은 개인적으로 제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탈핵연대에서 청년들의 더 많은 연결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나눠보면서 지금 발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탈핵운동은 본질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탈핵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거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운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구조들, 예컨대 젊은 활동가를 동료 활동가로 보기보다는 기특한 청년들로 여긴다거나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여성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 운동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폭력은 내재되어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의 장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수표적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이 탈핵운동을 말할 우리는 지난 범시민성 기후적인 핵발전소 지역 평화 이름으로 탈핵을 요구했습니다. 아쉽게도 청년이나 청소년의 이름은 없었죠. 실제로 연명한 청년 청소년 단위가 없음도 있었겠지만 핵발전의 문제가 청년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작업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아직 청년의 나이인 제 과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청년 참가자들의 공동 선언문 중 일부입니다.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까지 핵재앙이 어떻게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여주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은 참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는 바탄 핵발전소를 매번 재가동 한 해 만에 하는 필리핀,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었지만 핵발전소 부흥을 다시 뽑고 있는 일본, 마침내 핵발전소를 어렵게 모두 닫았지만 다시금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대만, 그리고 대선 토론 내내 핵발전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다음 대통령에 따라서 새로운 싸움을 또 시작해야 하는 한국.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핵발전이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런 정쟁에 우리 미래에 대한 결정을 그저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LNAF에 참가한 청년 활동가들은 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모두 너무 과로에 시달리고 야시장 투어도 살짝은 업무로 느껴지기도 하고 워라벨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질문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답도 없지만 우리 연대가 탈핵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만 하나 이렇게 명문화한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